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2월 10일 드디어 오늘 2020년 국회 사무처 국회 8급 공개 경제 채용 시험 공고가 나왔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채용 예정 분야 보니까 지금 선발 예정 인원이 행정직은 23명, 일반 21명과 장애 2명이고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1교시는 85분이고 국어, 헌법, 경제학 이렇게 세 과목을 시험 보고, 그리고 2교시는 85분, 영어, 행정법, 행정학 각 과목마다 오지선다형이고 25문항입니다. 총 170분이고요. 필기 시험은 일단 4월 17일 이때 시험 장소 공고일이 나오고요. 시험 날짜는 4월 25일 토요일 날 보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은 5월 22일입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은 6월 2일부터 6월 3일,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은 6월 5일입니다. 자, 지금 4월 25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직 8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중에서는 뭐 7급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좀 조언을 드려볼게요. 4월 25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이제 모의고사를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모의고사를 아마 먼저 시작했을 거고요. 늦어도 모의고사는 시험 보기 2달 전에는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케이스는 보통 크게 A라는 케이스, 이때는 특정 과목이 만약에 기출을 많이 못 본 과목이 있다면 당분간 모의고사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 과목은 일단은 기출에 집중을 해야겠죠. 기출이 워낙 9급이나 7급이나 워낙 기출이 각 과목마다 많기 때문에 기출에서 나오는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출제 포인트로 보시고요. 아는 것은 삭제하고 소거하시고, 모르는 거나 어설프게 아는 거는 그냥 모른다 치고 집중적으로 해독하면서 암기를 해야겠죠. 또한 해설이 잘 나온 이제 과목 기출 같은 경우는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시되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계속 해독을 돌리면서 아는 거는 삭제하고 모르는 거 위주로 계속 보는 거죠. 그럼 기출 포인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출이 제대로 안 잡히신 수험생분들은 모의고사는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 기출만이라도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B라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혹시 기출을 이전에 많이 봤다, 이런 수험생분들은 이제 모의고사에 들어가는 거죠. 단원별 모의고사도 괜찮고 뭐 전범위 모의고사도 괜찮습니다. 모의고사에 들어가서 실전 연습과 그리고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도 연습을 하시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죠. 기출을 충분히 잡고 남은 기간 동안에 모의고사 계속 꾸준히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C라는 케이스는 기출은 보기는 했지만 아직 더 많이 봐야 하는 수험생도 계실 거예요. 이런 수험생들은 일단은 기출 해독을 계속 하시면서,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마다 연습을 하시는 거죠. 특히 기출뿐만 아니라 마무리 과정을 보셨던 분들은 마무리 과정에서 암기할 부분도 같이 보시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남는 시간에 기출과 마무리 과정을 계속 복습하면서 암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일단은 기출이 해독이 많이 안 됐다고 하면은 기출 해독을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특정 요일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아마 C의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경우는 이제 D인 것 같아요. 기출을 공부는 하긴 했는데 단순하게 인강을 보고 아직 해독을 하면서 암기가 안 되신 수험생분들이, 기출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할게요. 바로 그냥 모의고사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점은 기출을 비록 수업을 들었지만 또는 인강을 들었지만 기출 해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기출 범위에서 나와도 이거는 암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고요. 또한 모의고사가 그나마 단원별이면 괜찮지만 기출을 아직 해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는 단원별로 아직 암기를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모의고사 랜덤 문제를 들어가면은 내용이 섞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출을 일단은 제대로 해독을 못하신 분들은 기출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출제 포인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 최우선이고, 그리고 시간적인 범위가 이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모의고사를 꾸준히 푸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국회지 전용 모의고사를 만약에 얻기 힘들다면 일반 9급이나 7급 그냥 모의고사를 푸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 때 점수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의 모의고사면 좋은 모의고사인데 시중에 이제 좋은 모의고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가 보통 이제 많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점수를 신경 쓰기보다는 모의고사 풀면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틀린 문제를 보고서 내가 맞출 수 있는 틀린 거면은 반성을 하시고요. 실수를 보완하셔야 되고, 그리고 틀릴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문제라면 빨리빨리 틀리셔가지고 혹시 다음에 시험장에서 나온다면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배분 연습도 해야죠. 지금 현재 6과목이기 때문에 6과목을 3과목 나눠가지고 한번 시간 배분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문제를 풀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근데 계속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푸시면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막히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결국 시험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빨리 뒤에 아는 문제를 빨리빨리 맞추고 다시 돌아와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일단은 수험생들이 2개월 전에는, 시험 보기 2개월 전에는 반드시 모의고사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기출이 부족하신 분들은 기출을 같이 해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A 케이스처럼 혹시 특정 과목의 기출을 너무 많이 못 봤어요. 그때는 모의고사보다는 일단은 기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낙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한 것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영어 조언을 드려볼게요. 영어는 25문제인데 국회지 8급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일단은 영어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7급이나 또는 국회 8급 연도별 기출을 혹시 안 푸신 분들은 연도별 기출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급이나 국회 8급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지 8급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어휘랑 이제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워낙 영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어휘를 여러분들이 막연히 높은 난이도의 교재를 보면서 준비하기보다는 자신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는 꾸준히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계속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평상시에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독해에서 모르는 어휘들이나 또는 연도별 기출이나 아니면 뭐 동영 모의고사 푸시면서요, 어휘나 생활영어에서 모르는 단어나 표현도 있을 거예요. 생활영어 이런 거를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보기양에 있는 단어나 뭐 어휘라고 할게요. 생활영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이걸로 어휘는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어휘를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막 끝도 없이 늘리려고 할 거예요. 교재를 늘릴 필요는 없고요.
자신이 보고 있는 교재 계속 꾸준히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줄여 나가시고요. 대신 평상시에 이렇게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어려운 단어나 모르는 단어, 생활용어 같은 거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어휘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설령 전혀 모르는 단어 나온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문맥상도 풀 수 있고 보기양에 있는 단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에 갑자기 막 양을 막 무턱대고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믿고서 딱 한정된 시간 안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딱 범위를 정해놓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 꾸준히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푸시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정리해 보세요. 국회 8급 문법 기출에서 각각 포인트를 연도별로 쭉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요. 다시 국회 8급 문법에서 나오는 포인트들을 연도별로 정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들은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러면 그 포인트 관련해서 이론서랑 포인트 가가지고 관련 부분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서와 포인트, 교재 여기서 암기가 안 된 부분은 꾸준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법도 막연히 많이 풀기보다는 이론서와 포인트 암기해 주시고 국회 8급에 나왔던 문법 포인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아마 수험생들이 꾸준히 이제 기출을 푸시거나 또는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뭐 유형별 독해를 꾸준히 푸시면서요. 다양한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해를 하시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 이거는 오래 잡지 마시고요. 오래 잡으면은 뒤에서 독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풀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석이 안 됐던 문장들은 독해 노트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이 독해 노트에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만 따로 모아두시면은 앞으로 그 문장들을 문장 구조 분석하시면은 여러분이 시험장 갔을 때 비슷한 구조가 나오면은 그때는 해석이 잘 된다는 거죠. 시험장 가서 독해를 해석할 때 독해가 잘 읽히는 문장들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 위주로 지문이 이제 나온 거고요. 만약에 시험장을 갔는데 독해 지문 잘 안 읽혀요. 그러면 평상시에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치고 넘어갔다가 시험장에서 나와가지고 잘 못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서 풀고 대신에 풀고 나서는 독해 노트에 모아놨다가 여기서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풀고 나서는 이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정답은 왜 정답인지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으시고요. 오답은 왜 오답인지, 즉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죠. 풀고 나서.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는 보기양이 거의 오답이 많이 되시는 수험생들은 해석을 잘 못하거나 또는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하신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생각은 최대한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선입견, 편견, 상식은 다 제외하시고요.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으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독해 지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제 8급 영어 독해를 준비하면서요. 독해 실력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독해용 어휘일 것 같아요. 독해용 어휘,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을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시고 자투리 시간에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독해에서 쓰이는 독해용 어휘들은 자주 쓰이는 단어들 위주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유형에 접근하는 방법도 잘 아시고 문제도 꾸준히 푸시고 그리고 풀고 나서 답의 근거도 찾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도 하고 또 독해 노트에 모아놔가지고 나중에 문장 구조 분석까지 하면요 남은 건 어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독해용 어휘 노트를 정리하셔가지고 자투리 시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투리 시간 같은 경우는 타로 공부하면서도 앞에 5분씩 넣을 수도 있고, 뭐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도 활용할 수 있고요. 뭐 집에 갈 때 뭐 버스 아니나 전철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잠자기 전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해형 어휘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최대한 어휘들을 많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7급 뭐 국가지, 7급 지방지, 그리고 7급 서울시 연도별 기출 많이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회 8급. 그리고 이제 좀 쉬운 난이도로 일반 9급 지문도 안 풀었으면 풀면 좋겠죠. 뭐 9급 국가지, 9급 지방지, 9급 서울시, 그리고 국회 9급도 있잖아요. 국회 9급은 좀 쉽죠. 그리고 기상직도 있고, 또 많이 쉬운 직렬로 뭐 사회복지 직렬, 사회복지직, 그리고 교육행정직도 있죠. 이거 외에도 법원서기부 영어는 25문제 똑같으니까 법원서기부도 반드시 연도별 기출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렇게 연도별 기출을 활용하시면요, 대략 한 120회 정도가 있어요.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20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푸신 거 위주로 푸시고, 제일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국회 8급하고 7급이죠. 그리고 이게 다 푸신 분들은 나머지 이제 9급 푸시면 되겠죠.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25문제가 아니라 20문제라 하더라도 그래도 도움은 되실 거예요.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틀린 문제는 자신이 왜 틀렸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체크하고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들 긴장도 많이 하시고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남은 기간 동안에 일단 우선순위 한번 정해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탐험 같은 경우는 기출을 제대로 못 잡으신 수험생들은 기출 위주로 일단 당분간 보시고요. 기출을 이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모의고사 실전 연습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뭐 진도별 모의고사나 아니면 전범위 모의고사 들어가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기출은 보긴 했지만 기출을 더 봐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같이 보실 분들은 기출과 이제 마무리 과정 같은 거 계속 암기해 주면서 모의고사는 이제 시험장 연결될 때마다 꾸준히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천하지 않는 거는 기출을 제대로 못 봤는데 바로 모의고사 넘어가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출 범위에서 나와도 이건 틀릴 수가 있고, 또 기출을 제대로 못 잡았다는 거는 단원별로 아직 암기가 안 된 걸 뜻한데 섞인 랜덤 모의고사 풀면은 내용이 더 섞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국회직 8급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떤 이렇게 좀 조급해지는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을 한번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고요. 당분간은 많이 틀리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모의고사 많이 틀린다고 해서 합격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모의고사 잘 본다 해서 반드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은 어차피 시험장 가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기 전까지 꾸준히 공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